복합 3강에 용암전기하고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해서 둘 다 수필입니다. 자, 가작품은 지금 한문 수필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밑에 있는 요 나작품은 바로 정우승의 현대 수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가작품은 그 바로 이 용암전기를 통해 지금 용암전기라는 어떤 기록문을 지금 남겨달라는 그 제자의 부탁에 의해서 스승이 쓴 내용인데, 이걸 통해 제자 서생인 숙에 대한 인물 대응을 지금 드러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나작품에서는 바로 지금 작가 자신이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 자신의 가치관을 지금 드러낸 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면 가입니다. 자, 서생숙이라는 자가 서울의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생장을 했지만, 여기서 여기 태어나서 자랐지만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가산의 유무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대요. 결국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가산의 유무, 돈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따지지 않았고, 장기나 바둑과 같은 잡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자, 오직 문을 닫아놓고 책만 읽을 뿐이었다 그랬으니까, 자, 학문 수양에 전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작가와 서생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겠네. 자,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황제와 그다음에 기백의 의술을 익혔대. 자, 그래서 의숙을 조금 익혔네. 의술. 자, 그리고 다소 그 이치를 잘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자, 또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의술도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상황에서 그 주변에서 만류를 해갖고 또 이것도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자, 무인이 되었대요, 지금. 자, 절충 장군에 한 정삼품 정도의 벼슬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는 개연히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누구에게? 자, 글쓴이 나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했고, 자, 문과로도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자, 의술을 배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통달하지 못했고, 군문, 자, 무인으로서 일했지만 또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약간 좀 겸손하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가 빠지고 머리가 새었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 지기가 의지와 기계가 저하되어 당세에 써먹을 수가 없어. 지금 시대에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유하는 것. 자, 슬슬 걸어 다니면서 제 몸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가평의 조종현 비렴산 아래 살 곳을 하나 정했대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 큰 냇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자,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른대요? 용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여기다. 저는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정자 이름이 용암에다 지은 정자니까 용암정이 되겠네. 자, 그리고 마음대로 구경하며 해프를 붙이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여 한 사람의 곤궁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곤궁한 늙은이라고 표현했어.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 명승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도 없으며, 이곳 또한 궁벽한 산중의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들이나 또 일사, 자, 지금 자연 속에 이렇게 숨어 사는 선비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 수는 없으니 진실로 시부, 자, 시나 문장을 읊조리고 문장에 나타내어 후세에 전할 만한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일단 벼슬이 보잘것없어서, 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명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곳 경치가 아주 이렇게 시인들이나 이런 선비들 또는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럴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름이 날 것 같지는 않대요. 그러나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은 곳을
고유하고 한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것을 꼭 불행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공은 자 스승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곳에 기문을 하나 지어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자신이 여기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이곳에 이걸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문으로 좀 남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글쓴이 나는 그러고 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네. 자 여기서 감동을 받았나 봐. 옛날 내가 병조 판서를 맡았을 때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자 나의 밑에 있는 나를 보좌하던 장수였는데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는 재주가 있고 민첩하여 일을 맡기만 하고 자 이름나 그다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많았대.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의 그 사람들의 소행,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소에 살펴보면 혹은 파리 머리만한 작은 이익을 사모하여 죽을 곳으로 달려가 형벌을 받고 찔고 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는 자가 있었으며 혹은 분세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랑을 본받아서 끝내 몸을 죽이고야 마는 형벌을 당한 자가 있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신의 이익을 꾀하다가 어떻게 지금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홀로 자, 물질적인 욕심 밖에 초연해.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욕심이 있다 없다? 없어.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다른 말로 그 생활에 만족하니 지난날 재주 있고 민첩할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일어났던 자들에 비한다면 그 득실 자 여기서 얻음과 이름 바로 성공과 실패로 따진다면 누가 더 나은 건가? 당연히 자네가 더 훌륭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내가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본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혹은 깊은 연못 속에 칩거하고 혹은 더러운 진흙 속에 서려 있으며 혹은 변하여 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손톱으로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자, 이건 고사를 인용했어요. 자, 이는 모두 자치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연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북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자, 결국 자네가 이렇게 용처럼 자신의 어떤 이런 것을 신분이나 이런 것을 감추고 자, 이런 곳에 자연을 온전히 하면서 지내는 것이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 정자에 올라 바라볼 때 산천이 두 손을 마주 모아 읍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면 자,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말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용암정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치에 대한 아름다움까지는 기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또 어찌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자, 중요한 것은 경치보다는 어떻게 자네의 그 마음가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네. 자, 그러면서 서생이 삶과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이것을 써서 용암정의 기록문으로 남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늘 수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여기 서생인 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 자, 나작품에 갑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만족한다 이런 얘기네. 자,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또 진달래는 또 진달래대로 장미를 부러워하지도 않아. 자, 그래서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간대요.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또 진달래가 또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그 꽃들의 세계에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이 생길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외려 인간들의 삶은 서로 욕심을 내고 다툰단 말이야.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자연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난대.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고 네가 이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질투하지도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자기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사라질 뿐이래요. 자,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야? 인간들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야.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바로 자기 인간 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이다. 자,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입충이니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이야. 그냥 남들의 평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야. 자,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준대요.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거래요.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 자, 어떤 것? 자, 여기서 사람들이 개성이, 자, 저마다 조화를 이루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봄이라고 봤어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유추적인 해석.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거래요. 자, 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화죠. 자, 서로 다른 사람과 조화가 필요하대.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 나 또한 그냥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된대요.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오히려 그 단점이 나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또 남의 장점을 통해서 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또한 또 어리석은 일이 돼요. 왜? 그 사람이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자,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3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래요. 자,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답게 피면 됩니다. 자,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 우리 모두는 자, 각각 자신에 걸맞는 뭐를 갖고 자, 어떤 가치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자,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못나고 이런 것이 없대요. 우리 모두 인간은 동일한 평등한 존재다 이런 뜻이네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유추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 바로 이것을 친숙한 개념이나 단순한 주제로서 표현하는 거, 바로 소생숙과 그 다음에 용의 관계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인간들과 그 다음에 꽃 이것을 통해서 자, 어떤 유사성이 있다고요? 자, 여기서 소생숙과 용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자, 훌륭한 성품이나 능력을 그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꽃들도 마찬가지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 서로 어울려 살고 각자 자신만의 매력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걸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평가 지금 서생숙과 여기 있는 다른 이름난 자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 대조 대비를 했죠. 자, 그래서 외려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 사람이 오히려 외려 어떻게 아까 득실로 따졌을 때 이득이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의 공통점. 자, 여기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삶이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의 잣대로 그냥 보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인지 방어하지 말고 자, 주어진 선택한 그대로 자기가 사는 것, 자기가 주어졌거나 선택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대요. 주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 이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야 되고, 자, 남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마. 자,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